네, 생명 존중. 사실 오늘은 첫 번째 시간이라서 그래서 좀 짧게 했으면 좋겠는데 이게 강좌가 1교시, 2교시 나눠져 있어가지고 예, 또 여러분들하고 어떠한 내용을 가지고 생명 존중에서 이제 다루게 될 건지 그런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2교시도 지속해서 강의를 하게 됐습니다. 앞에서 우리가 1교시 마지막 부분에서 영상을 갖다가 곤충이 사라지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에 이제 영상을 같이 한번 살펴봤는데요. 제가 이 강의를 하면서 이 자료에다 넣어놓게 되는 이러한 영상에 들어가 있는 영상들은 이렇게 주소를 갖다 출처를 갖다가 이렇게 밝히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에게 제공이 되어 있는 PDF 수업 자료 그것도 마찬가지로 띄우시고 요 클릭을 하시면 요 주소창을 갖다 클릭을 하시면 영상을 바로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또 유튜브에도 마찬가지 올려놓고 공지를 하겠습니다. 네, 2교시 이제 시작을 할 텐데요. 2교시 첫 번째 내용은요. 우리가 앞에서 이 꿀벌들의 개체수가 급격히 감소를 하고 바로 이러한 꿀벌들의 개체수가 급격히 감소가 되는 그런 원인도 결국은 우리 인간의 욕심, 인간이 편리한 생활을 갖다 하고자 하는 그런 과정에서 나오는 또는 좀 더 노력을 갖다가 덜 쓰면서도 작물을 갖다 많이 수확하고자 해서 뿌리게 되는 뭐 이를테면 농약이라든가 농약 살포라든가 또 뭐 기후변화라든가 산업화 과정에서 나오는 기후변화라든가 여러 가지가 바로 꿀벌이 감소하는 그런 이제 원인이 되고 있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 것들이 우리 사람의 인간의 삶과 관련이 되어 있는 그런 생명 현상 중에 또 직접적인 연관성을 갖다 이제 가지고 있는 것 중에 하나이죠.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먹고 그리고 쓰게 되는 그러한 이제 음식들 중에는 굉장히 많은 부분들이 작물을 재배를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얻어지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작물들은 우리가 진짜 안전하게 먹을 수 있는 건가? 라고 의문을 가질 정도로 굉장히 많은 작물들이 소위 이야기하는 GMO, 유전자 변형 생물체, 유전자 변형 식품이라고도 얘기합니다. 그렇게 얻어지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미국의 사례이긴 하지만 우리나라는 아마 더 많을 수도 있어요. 미국에서 보통 이제 패키지 식품들, 가공이 돼서 나오는 그런 식품들 중에 한 80% 이상이 GMO, 즉 유전자 변형 식품, 유전자 변형 식물을 갖다 이용해서 얻어지는 그런 먹거리다라고 이렇게 이제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바로 그러한 이제 사례들 중에 보시면은요, 제일 많은 것들이 바로 저기 앞쪽에 있는 93%에 해당되는 것이 저기 콩이에요, 콩. 콩이죠. 우리가 뭐 콩 같은 경우 콩을 활용해서 굉장히 다양한 식품으로 가공을 하기도 하고 또는 콩을 직접 먹기도 하고 그런단 말이에요. 이를테면 콩나물이 그렇고 또 두부가 그렇고 또 우리가 식용유 같은 경우도 콩으로부터 오일을 갖다 얻어서 활용을 하는데 그 재배하는 콩의 93%가 유전자 변형 작물이라는 거예요. 또 콩만 그런 것이냐? 그렇지 않아요. 두 번째가 마찬가지로 93%에 이르는데요. 유전자 변형 작물들이 코튼이에요, 코튼. 면화라고도 이야기하고 우리말로는 솜이라고 얘기하죠. 이 솜을 이용해서 이거 뭐를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입고 저도 입는 보통 속옷 같은 경우는 대부분 이 면 소재의 그런 이제 재질을 갖다가 우리가 이제 착용을 하고 그러잖아요. 이 면들의 원료가 되는 목화, 이것이 바로 93% 이상이 GMO, 즉 유전자 변형 작물이다라고 이렇게 이제 밝혀져 있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카놀라예요, 카놀라. 카놀라가 혹시 뭔지 아세요?
여러분들 아마 카놀라유 뭐 그런 정도로 알고 있을 거예요. 우리 식용유 중에서 이제 카놀라유가 있는데 이 카놀라는 여러분들 봄의 전령사라고 하는 유채꽃 있죠. 유채꽃의 씨로부터 얻어진 오일이 바로 카놀라유예요. 우리말로는 채종유 그래요. 유채꽃의 종자로부터 얻어진 기름이다. 그래서 채종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카놀라유는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캐나다로부터 굉장히 많은 그런 양들이 수입이 되는 걸로 이렇게 알려져 있어요. 그런데 그 카놀라의 90% 이상이 바로 유전자 변형 작물이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먹고 저도 먹고 많이 활용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옥수수잖아요. 콘이란 말이에요. 콘으로 만든 과자류도 있고, 그쵸? 또는 샐러드류에도 이 이제 콘들이 들어가기도 하고, 또는 굉장히 다양한 그런 이제 식품에 이런 것들이 이제 접목이 되는데요. 이게 86% 이상이 바로 유전자 변형 식품이랍니다. 유전자 변형 작물로부터 얻어진 거래요. 물론 우리 충북의 괴산 같은 데는 대학 찰옥수수 해가지고 직접 재배하는 이런 것들은 유전자 변형 작물은 아니고요. 그거는 품종 개량에 의해서 그래서 이제 만들어진 것들인데요. 그거는 유전자 변형 식품하고는 거리가 멀습니다. 우리 농산물을 먹으면 상대적으로 또 유전자 변형 식품을 갖다가 섭취하지 않는 그러한 이제 그 효과도 있겠죠. 또 대학 찰옥수수뿐만이 아니라 뭐 정선의 뭐 강원도 찰옥수수 이런 것들은 유전자 변형 작물은 아닌 걸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또 이 슈가비트는 이제 무 중에서 굉장히 단맛을 내는 그런 이제 무들. 뭐 다른 표현은 사탕무라고도 하고요. 우리가 보통 설탕을 얻는 것은 사탕 수수를 통해서 얻어지게 되는데요. 슈가비트의 경우에는 요거는 샐러드용으로도 사용이 되기도 하고 또 뭐 사례가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설탕을 얻기 위해서도 이제 쓰게 되는데요. 이것도 95% 정도가 바로 GMO 유전자 변형 작물을 통해서 얻어진다고 합니다. 그리고 파파야 같은 경우도 80% 이상이 유전자 변형 작물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다음에 맨 끝에 있는 이게 뭐냐면은 한때 선풍적으로 건강식품이다라고 해서 많이 오르내렸었던 그런 작물이에요. 이게 뭐냐면 주키니 호박이라는 거예요. 주키니 호박. 우리가 보통 이제 분식집이라든가 한식집에서 먹게 되는 호박의 경우에는 대부분이 이제 뭐냐면은요. 그거는 애호박. 우리 호박이에요. 우리의 이제 품종 개량을 통해서 얻어진, 육종을 통해서 얻어진 그런 호박이거든요. 근데 주키니 호박 같은 경우는 25,000에이커 이상의 그런 면적들이 미국에서 재배가 되고 있다고 해요. 뭘로? GMO 작물로. 이렇게 다양한 그런 작물들이 GMO 작물로 재배가 되고 있고요. 이것뿐이 아니에요. 굉장히 많은 그런 작물들이 이제는 유전자 변형 작물로 우리 식탁 위로 올라와서 우리가 섭취를 하게 됩니다. GMO가 그러면 이게 혹시 교수님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 보면 나쁜 거 아니에요? 아직까지 이게 과학적으로 인체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그 단계에서 굉장히 해로운 그런 결과를 갖다가 낳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연구 결과는 두드러지게 나타난 건 없어요, 현재. 그렇다고 이것이 해롭지 않다라고 할 수는 없는 것이죠. 왜? 요거는 자연적으로 이렇게 변형을 한 것이 아니라, 유전자를 조작을 해서 이제 만든 거기 때문에 어떠한 영향을 끼칠지 모르는데요. 한, 소비자 단체, 환경단체에서 실험을 했어요. 이쪽은, 육종을 통해서, 품종 개량을 통해서 얻어진 옥수수. 이쪽은, 유전자 변형을 시켜서 얻어진 GMO 옥수수를 갖다 들판에다 놨습니다. 옥수수는 마찬가지 각종 야생 동물들이 이제 먹는 그런 이제 그 곡식 중에도 하나이죠. 육종을 통해서 얻어진 옥수수의 경우는 며칠 뒤에다가 이렇게 가서 보니까는 다 먹었더래요. 그런데 육종이 아니라 품종 개량을 통해서 얻어진 것이 아니라 GMO 유전자 변형을 통해서 얻어진 GMO 식품인 옥수수의 경우에는 위에 몇 알은 이렇게 처음엔 따먹은 것 같더래요. 그런데
그 뒤에 보니까는 그 밑에 거는 거의 그대로 남아있대. 이거는 뭐를 의미하죠? 사람은 인지를 못하지만 또 사람과 또 다른 그런 어떤 감각? 또 이런 것들을 갖다가 이제 가지고 있는 야생동물 이런 것들은 아마 이게 나쁘다는 것을 좀 아나 보죠? 직감적으로. 여러분들 그런 얘기도 하잖아요. 후쿠시마 원전을 갖다가 원전 폭발 사고를 갖다 일으킨 그 해일들, 쓰나미죠. 쓰나미가 일어나기 전에 뭐 바다 생물들이 어떻게 이동을 했다라든가, 뭐 대규모 뭐 개미떼들이 이동을 했다. 뭐 이렇게 사람들은 직감을 하지 못하는 이런 현상들에 대해서 야생 생물들은 또 다른 그런 어떤 체계를 통해서 인지를 하고 있을지도 몰라요. 이 GMO 작물, GMO 식품의 경우도 조금 전에 말씀드렸었던 그런 사례를 갖다가 통해서 본다면 아직까지 과학적으로 이것이 인간에게 나쁜 영향을 미친다라고 하는 것이 명확하게 뭐다라고 하는 것이 밝혀진 바가 없을 수는 있어도 또 그런 사례를 갖다가 본다면은 이게 뭔가 영향을 미치긴 미칠 것이다라고 미루어서 유추를 해볼 수는 있습니다. 이렇게 뭐 GMO 식품 뿐만이 아니라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모르지만 우리의 위험성으로 다가오는 그런 이제 요소가 있는데요. 또 다른 측면에서는 우리가 운동을 하거나 그리고 나서는 물을 벌컥벌컥 마신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렇게 수분을 갖다 이제 섭취를 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런데 이렇게 얻어지는 물들은 대부분이 뭐예요? 지하 안반수로부터 얻어진 그런 깨끗한 물 이렇게 인식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과연 지하 안반수로부터 얻어진 물 이것도 100%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물일까요? 우리는 그렇게 믿고 있어요. 그러나 최근에 어떤 뭐 조사라든가 이런 것들에 의하면은 지하 안반수의 경우에도 많이 오염이 돼가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이제 보도를 접한 바가 있고요. 또 어떤 연구 결과 이런 것들도 이제 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통 이제 마시게 되는 물 대부분은 어떤 이제 수돗물 같은 경우 강이나 호수로부터 댐으로부터 맑은 물을 갖다가 그 채취를 해서 그래서 그것을 정수 과정을 거치고 소독 과정을 거쳐가지고 우리가 이제 활용을 하죠. 그리고 또 뭐 정수기를 또 돌리기도 하고 그러죠. 근데 처음에 물은 이렇게 깨끗한 물이에요. 그렇죠? 이 사진은 설악산 계곡을 갖다 흐르는 그런 맑은 물을 갖다 이제 찍은 사진인데요. 이렇게 굉장히 맑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렇겠지만 저도 국립공원인 설악산을 갖다가 등산을 하다가 목이 마르고 중턱에 올라가는데 뭐 가져온 물은 없고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계곡에 들어가서 손바가지로 물을 떠서 그냥 그대로 마시기도 하고 또는 얼굴을 푹 담그고 마시기도 하고 그렇게 깨끗한 물이라고 생각을 하고 마셔도 큰 탈이 없어요. 그렇죠? 이게 뭐 설악산뿐이겠어요? 우리 가까운 속리산 또 뭐 무주의 덕유산이라든가 또 민주지산 이런 데서도 깨끗한 물 우리가 늘 접하던 깨끗한 물이에요. 근데 이런 깨끗한 물들이 도시를 지나면서 또는 이게 점점 흘러서 중류를 거쳐서 하류로 가게 되면 오염이 점점 되고 있다고요. 그렇죠? 어떻게? 이렇게. 그렇죠? 댐에서는 녹조 현상이 끼기도 하고 거기에 온갖 지저분한 쓰레기들 둥둥 떠 있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 보면 도시라든가 가정을 거쳐서는 저렇게 세탁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세제 또는 계면활성제들에 의해서 이렇게 거품이 일어나기도 하고 또 일부는 그 안에 뭐 공장으로부터 배출된 그런 이제 오염물질들로 인해서 저렇게 물고기들이 떼죽음을 당하기도 하고 또 바다로 흘러갔을 경우에도 그 물에 포함되어 있는 굉장히 다양한 쓰레기들 이런 것들이 다시 밀려와서 바다로 오염시키기도 하고 그렇죠? 플라스틱이에요. 그래서 플라스틱의 사용을 갖다가 가능하면 줄이자. 일회용 플라스틱 사용하지 말도록 하자. 그것뿐이 아니에요. 근데 홍수를 통해서 강이라든가 이런 데 버려졌었던 또 버려지지 않다고 하더라도 집중호우로 인해서 뭐 우리
그 도시라든가 이런 데서 그냥 쓸려 내려갔었던 것들이 결국은 바다를 오염시키기도 하지요. 이런 결과를 갖다 이제 초래하기도 하고요. 또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가 공장으로부터 내뿜는 저러한 이제 대기들, 오염된 대기들, 또 이렇게 스모그 현상이라든가 매연, 미세먼지로 인해서 뿌옇게 앞이 보이지 않는 그런 대기 오염. 또 한편으로는 자동차라든가 이런 데서 내뿜는 매연들에 의해서 이제 대기 오염. 우리가 깨끗한 공기조차도 마음 놓고 마실 수 없는 그런 이제 시대에 살고 있어요. 다 누구에 의해서 촉발이 된 우리 인간의 욕심에 의해서 산업화 과정 또 개발 과정에서 이제 촉발이 된. 바로 그런데 이러한 대기 오염이 우리 인류의 조기 사망 원인의 4번째에 해당이 된다고 합니다. 우리가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될 그런 요소이기도 하지요. 또 한편으로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무분별하게 버렸었던 그러한 쓰레기들. 이런 것들이 보세요. 지금 보면은 이게 어떤 쓰레기 매립지를 갖다 나타낸 사진이 아니에요. 이게 뭐냐면은요. 저를 배를 타고서 지금 노를 젓고 있어요. 어디에서? 바다에서. 바다에 흘러 들어갔었던 그런 쓰레기들이 이렇게 둥둥 떠다녀요. 쓰레기 섬을 갖다 만드는데요. 우리나라보다 더 큰 면적을 갖다가 가지고 있는 쓰레기 섬들이 태평양 한가운데, 태평양에서 4개 이상, 많게는 5개 정도의 우리나라보다 더 큰 면적을 가진 섬을 이루어가면서 지금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무분별한 쓰레기 배출 이런 것들도 우리가 유념해야 될 때고, 특히 이런 플라스틱 폐기물들 이거 다 둥둥 떠 있으니까 플라스틱 계통이겠죠. 또 한편으로는 어망이라든가 그렇죠? 물고기를 잡기 위해서 버려진, 쓰고 나서 버려진 그런 것들에 의해서 보시면은 이건 고래 아니에요? 고래가 거기에 걸려가지고 빠져나오지 못하고 죽어가는 이런 모습들, 이런 것들이 우리 지금 지구의 환경 문제의 현실이에요. 또 한편으로는 북극곰입니다. 지구 온난화에 의해서 뭐가 빙하가 또 북극빙하 또 남극빙하 점점 녹아내리고 있다고 하죠. 그러다 보니까는 추울 때 이 사냥하기가 훨씬 쉬웠었는데, 빙하가 있을 때 곰들이 먹을 게 없어요. 지금 뜯어먹고 있는 게 저게 뭡니까? 비닐이에요, 비닐. 먹이라고 착각을 하고 저 검정 비닐을 갖다 지금 뜯어먹고 있어요. 이러한 것들이 지금 우리 지구에서 일어나는 현실이라는 거죠. 이러한 굉장히 안타까운 현실들이 우리 인간의 욕망에 의해서 또 개발 과정에 의해서 산업화 과정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또 한편으로는 우리 환경적인 이러한 요소들의 문제, 아까 벌들이 사라지고 있다, 꿀벌들의 개체수가 급격하게 감소가 돼가지고 우리 인류에게 굉장히 심각한 위기로 다가오고 있다, 이런 얘기도 했었는데요. 그거 이외에 또 우리 인간은 공동체를 갖다 이루면서 살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공동체를 이루면서 살고 있는 우리 인간들 사이에서도 어떤 인간성 상실, 그래서 강남역 묻지마 살해 사건, 이런 문제들이 일어나질 않나. 그쵸? 또 한편으로는 고일정의 전 남편 살해 사건. 그쵸? 이렇게 친족을 갖다 살해를 하거나. 이런 인간으로서 도저히 저럴 수 있어? 라고 하는 그러한 의문을 갖게 하는 어떤 생명 경시 현상과 더불어서 인간성 상실, 이런 것들이 사회 문제로 다가오고 있어요. 또 얼마 전에는 몸통 시신, 그쵸? 한경반에 목이 없는 그런 시신들이 발견된 적이 있었죠. 장대호 사건. 그러면서 전혀 반성하고 있지 않아요.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 이런 것들도 점점 인간성을 잃어가는 이런 것들이 현실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생명존중이라고 하는 요 강좌는 바로 이러한 다양한 요소들, 사회적인 문제뿐만이 아니라 생명 경시 현장의 문제, 또 우리 인간에 의해서 야기가 되는 환경의 문제, 이런 모든 것들을 갖다가 아우르는 그런 차원에서 생명 존중 교육의 배경은 앞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꽃피는 계절에도 쉽게 이렇게 보기 어려워진 그런 꿀벌을 만나는 일, 또
우리가 안전하게 벌컥벌컥 어디에서나 마실 수 있는 맑은 물, 또는 깨끗한 공기, 또 유전자 조작이 되지 않은 그러한 자연스러운 건강한 먹거리를 갖다 찾는 일, 이런 것들도 어려운 그런 시기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단 말이에요. 또 우리가 문명의 발전을 갖다 하는 과정에 있어서 산업화, 또 거기에서 개발이라든가 이런 과정에서 나오게 된 환경 파괴, 생태계 파괴, 이런 것들이 결국은 우리 생존의 위기로 악순환되고 있고요. 또 이러한 이제 생태적인 차원뿐만이 아니라 우리 사회적으로는 우리 공동체 생활을 하고 있는 인류 사회에 있어서 인간성 상실이라고 하는, 또 생명 경시라고 하는 그런 측면에서 나타나는 폭력적인 그런 사회 현상들, 이런 것들이 조금 더 냉철하게 바라보면서 반성하고 그래야 될 필요성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반성적인 성찰들이, 이 모든 요소에 대한 반성적 성찰들, 이런 것들이 결국은 생명 존중에 대한 깊은 공감을 갖다가 이제 바탕으로 해서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그런 요소라고 이제 할 수가 있고요. 또 삶의 동반자인 어떤 우리 사회를 이루는 구성원들에 대한 상호간의 존중, 이런 것들도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하는 것이 이 생명 존중 교육의 배경이고요. 또 다른 측면에서는 요 강의 목표를 그래서 우리 생태계 파괴라든가 또 반인륜적이고 생명 존엄성을 갖다 해치는 그런 상황에서 생명의 소중함을 갖다 더 깊이 인식을 하고 우리 사회에 만연하고 있는 생명 경시 현상, 이것에 대한 반성, 또 한편으로는 생명과 관련된 다양한 주제들, 제가 앞에서도 여러 가지 얘기를 했었는데요. 그러한 주제를 이해함으로써 생명 존중을 실천할 수 있는, 또 특히 우리 내적으로는 우리 지구상에 우리 인류가 가장 지배자로서 우뚝 서고 있고 그런데 우리 스스로의 문제들, 또 가까운 신변의 문제, 이런 것들을 갖다 이제 살펴봄으로써 좀 더 생명 존중을 실천할 수 있는 안목을 가지게 하는 것이 이 강좌의 목표예요. 강의 목표입니다. 예, 그래서 이 강좌를 통해 가지고는 우리가 바로 주차별로 어떠한 강의를 갖다 계획을 하고 있냐면요, 이렇게 다양한 주제를 갖다가 계획을 하고 있어요. 첫 번째 주차 강의 계획 소개를 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다음 주에는 생명의 기원, 지구의 생명체가 언제 탄생을 했는지. 지구의 나이가 48억 정도 된다고 하잖아요. 예. 도대체 생명체는 어떻게 지구에서 탄생을 하게 되고 언제쯤 탄생을 하게 되는지, 그런 얘기를 갖다 이제 다음 시간에 두 번째 시간에 이제 하게 되고요. 세 번째 시간에는 조금 더 가까이 우리 인류, 우리 인간과 가까운 그러한 문제들, 우리 인간은 어떻게 태어나게 됐는지, 임신과 출산에 대한 문제, 그리고 네 번째 주차에는 자녀를 갖기 원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녀를 가지기 어려운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예전에는 이것을 불임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예, 불임. 그런데 너무 부정적인 표현이에요. 임신을 할 수 없다 라고 하는 표현이 너무 부정적인 표현이라서 이제는 불임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고 난임이라고 하는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이렇게 임신이 어려운 사람들을 여러분들이 아주 쉽게 하는 방법으로는 보조적인 그런 방법으로 임신을 도와주는, 그래서 보조생식이라는 표현을 쓰게 되는데요. 바로 시험관악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시험관악의 시술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임신 그리고 출산에 이르는 이런 이제 과정들을 갖다가 도와주고 있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보조생식과 윤리적인 문제고요. 이게 이제 4주차. 5주차에는 또 원하지 않는 임신에 의해서, 요즘은 이제 텔레비전 프로그램 보니까 요즘은 고딩 엄빠? 이런 것도 나오더라고요. 즉, 학생의 신분으로서 임신을 해가지고 아이 낳고 키우는 그런 것들도 이제 조금은 인식이 달라져서, 그래서 이제 방송 프로그램에도 이제 나오고 이제 그러는데, 얼마 전까지만 해도,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학생이 무슨, 임신을 하고, 말도 안 되고, 또는 어떤 이제 자녀들을 이미 많이 낳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더 이상 자녀를 갖기
가질 필요성을 못 느끼고 또 경제적인 어려움 이런 것들에 의해서 이제 낙태 아이를 이제 임신한 아이를 갖다 지우게 되는 그래서 낙태라는 표현을 썼는데 저 낙태도 부정적인 의미가 많다 그래가지고 지금은 낙태라는 표현 쓰지 않습니다. 모자보건법에 의하면 임신 중절이라고 하는 표현을 씁니다. 임신을 중간에 이제 임신 상태를 갖다가 이제 마무리시킨다, 종료시킨다라고 하는 의미로 임신 중절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는데요. 그런 임신 중절인 낙태와 윤리에 대한 이야기 같이 살펴보고요. 그리고 6주차에는 또 바로 이러한 원치 않는 임신, 또 낙태 이런 것들로부터 조금 더 좀 자유롭고 이러한 이제 생활을 갖다 이제 하고자 하고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사람 연인 간에는 어떤 이제 성과 관련된 그런 부분들을 갖다 무시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안전한 그런 어떤 이제 생활, 관계 이런 것들을 갖다 가지기 위한 이제 피임에 대한 이야기도 마찬가지로 6주차에는 같이 살펴볼 테고요. 다양한 그런 이제 방법 또는 그와 관련된 윤리적인 부분 이런 것들을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7주차에는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우리 인간이 공동체를 갖다 이루고 있고 또 이제 같은 사회 구성원으로서 이제 살아가고 있는데 이분법적인 측면에서는 남성 또는 여성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요. 사실은 남성 여성이라고만 보기는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반은 남성 또는 반은 여성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는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그런데 뭐 저도 남성이고 우리 강좌를 듣고 있는 많은 학생들도 여학생이 조금 더 많긴 하지만 남학생들도 뭐 한 40% 정도 대략 그런 정도 되는데요. 이게 남성들의 경우 여성에 대한 인식들이 굉장히 적어요. 특히 어떤 생리적인 현상에 대한 충분한 인식이 부족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로부터 오는 어떤 이제 갈등도 있을 수 있고 또 배려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부족한 부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7주차에는 여성에 대한 이해라는 측면으로 여성의 생리적인 그런 현상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같이 한번 이제 다뤄 볼 건데요. 요때는 요건 이제 영화를 통해서 우리가 같이 한번 영화를 보면서 그 내용을 갖다가 우리가 이제 접하게 됩니다. 그래서 영화 제목은 대략 그 런타임이 1시간 20분이 좀 넘게 되는데요. 1시간 한 25분 정도 걸치게 돼요. 85분 정도 런타임을 가지고 있는 피의 연대기라고 하는 그런 영화를 이 시간을 통해서 같이 우리가 이제 시청을 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8주차가 이제 중간고사를 보게 되고요. 또 이제 9주차에는 성 관련 사회 문제, 뭐 몇 년 전에 굉장히 우리 사회 문제로 대두가 됐었고 했었던 미투의 문제. 물론 몇 년 전뿐이 아니라 최근까지도 성인지 감수성의 문제가 뭐 사회 전반에서 이제 나타나고 있잖아요. 바로 그러한 성 관련 사회 문제에 대해서 같이 살펴볼 테고요. 그리고 10주차에는 대학 내에서도 다양한 유형의 폭력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안에는 성폭력의 문제도 물론 있긴 하지만 또 선후배 간에 발생하게 되는 물리적인 폭력들, 뭐 이를테면 얼차려라든가 선배들 후배를 기합을 준다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있기도 하고요. 또 한편으로는 대학 내에서 캠퍼스 커플 또는 연인들 간에 일어나는 뭐 데이트 폭력의 문제는 다양한 문제들이 대학 내에서도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대학 내의 폭력 문제도 같이 한번 살펴볼 테고요. 그리고 뇌사와 장기 이식에 대한 문제. 우리 어떤 뭐 이제 그 만성 신부정증으로 굉장히 고통을 받고 있거나 또는 어떤 이제 뭐 간경변으로 고통을 받고 있거나 이런 치료가 필요한데 장기 이식이 아니면 그 완치가 되기 어려운 그런 경우가 사실 굉장히 많습니다. 또 앞을 못 보는 각막의 이상으로 인해서 앞을 못 보는 경우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에게 어떤 새로운 삶을 갖다 찾아주기 위한 그런 방법들이 장기 이식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장기 이식은 뇌사자로부터 기증을 받아가지고 우리가 장기 이식을 하기도 하고 그런단 말이죠. 물론
어떤 가족 간에 이제 그 장기를 갖다가 기증을 하거나 이런 경우도 있기는 하지만요. 그래서 뇌사의 문제, 뇌사라는 것은 어떤 경우에 뇌사라고 하는지, 또 실질적으로 뇌사와 조금 다른 측면이 식물인간인데요. 그런 것들은 어떤 차이가 있는지 이런 부분을 살펴볼 거고요. 그리고 11주차에는 연령의료와 존엄사에 대한 이야기. 존엄사라고 하는 것은 존엄하게 죽을 권리를 갖다 우리 인간은 다 이제 생활도 인간의 존엄성을 갖다가 이렇게 인정을 받으면서 살 필요가 있지만은 뭐 죽을 때도 난 존엄하게 죽고 싶다라고 하는 그런 이제 인식을 갖다 가지고 있어요. 불필요하게 인공호흡기 끼우고 또 인공 심장박동기 뭐 작동을 시키고 뭐 또 혈압 유지를 갖다 시키고 이런 거 나는 원치 않는다. 그냥 편안하게 그리고 자연적으로 그 어떤 그 생을 갖다 마감하고 싶다라고 하는 부분이 이제 존엄사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을 인위적으로 의료적으로 연장을 시키는 것을 연령의료실이라고 해요. 호주의 구달 박사 같은 경우는 103세 이제 생을 마감했는데요. 100세까지 살다 보니까는 사실 가족뿐만이 아니라 사회에도 크게 도움이 되지 않고 본인이 느끼기에도 더 이상 삶의 가치를 못 느끼는 그런 것들을 갖다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스스로 생을 마감하는 그런 선택을 하게 되는데요. 스스로 생을 마감하는 선택이 굉장히 다양한 유형이 있죠. 이 안락사라고 하는 것도 있고 또는 조력자살이라고 하는 남의 도움을 받아서 스스로 이제 생을 마감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안락사의 경우에는 그렇게 허용하고 있는 국가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스위스 같은 경우에는 디그니타스라고 하는 그런 단체에서 조력자살을 갖다가 시행을 하고 있어서 구달 박사도 조력자살은 생을 마감하는 것 스스로 이 링거를 갖다가 치사량의 어떤 약물이 들어가 있는 링거를 스스로 밸브를 본인이 열게 도와줘요. 의료진들은. 그리고 약물을 복용하는 것도 스스로 복용하도록 그렇게 이제 하기 때문에 조력자살을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바로 연명의료와 존엄사에 대한 이야기. 또 최근에는 이 성소수자에 대한 동성애를 포함해서 성소수자 또는 커밍아웃 이러한 부분들도 많이 사회 문제화되고 또 인식도 많이 바뀌어가고는 있지만 여전히 사회적으로는 또 특정 종교 단체에서는 그런 것들이 어떤 이제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기도 해요. 그런 부분들에 대한 이야기를 같이 성소수자와 인권에 대한 이야기 같이 이제 살펴볼 텐데요. 또 히브리 경전 같은데 보면은요, 바이블의 원전이라고 하는 거기에는 이 성과 관련해서 남성, 여성 이렇게 이분법적으로만 구분이 되지 않고 6개의 성으로 구분을 이미 하고 있다고 해요. 그런 차원에서는 종교적이라고 하더라도 스스로를 부정하는 그런 요소일 수도 있어요. 남성, 여성 아니면 인정할 수 없다. 이렇게 한편에서는 하고 있기도 한데요. 그러한 요소들이 있고요. 그리고 13주차는 자살 예방. 자살이라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노력을 해야 되고 어떠한 요인에 의해서 자살을 갖다가 자살도 스스로 죽인다는 의미에서 부정적이라고 이미 부정적이라는 그런 이제 표현이라고 해서 지금은 자살이라는 표현 쓰지 않습니다. 고의적 자해. 고의로 자해를 해서 죽음에 이르게 한다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 있고요. 이러한 것들, 자살 예방과 생명윤리에 대해서 이제 같이 한번 살펴보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말고사. 이렇게 이제 진행을 하게 되는데요. 원격 수업의 경우에는 이렇게 첫 번째 강의 실시간으로 했지만, 또 임신과 출산의 경우에도 실시간으로 하게 됩니다. 이거 이제 영상을 갖다 우리가 같이 또 이제 보는 부분이 있고, 또 여성에 대한 이해 아까 영화를 갖다 이제 보게 된다고 했는데요. 이 시간은 실시간으로 진행을 합니다. 실시간 온라인으로 하고요. 그리고 중간고사, 기말고사도 마찬가지로 실시간 온라인으로 시험을 보게 됩니다. 원격 수업의 경우에는 그렇지만 대면 수업의 경우에는 전부 실시간으로 대면으로 진행이 된다는 점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강의에 참고한 자료들은 교육부에서 펴낸 생명존중 교육 길라잡이를 비롯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생명존중과 관련된 영화, 또 유튜브 동영상, 또 생명존중과 관련된 신문, 방송, 각종 보도 자료들,
또 관련 도서들, 그리고 논문이나 세미나 자료들 이런 것들 참고해서 여러분들한테 자료 만들고 그리고 같이 이제 수업을 하고 그러고 있고요. 예, 공지사항으로는 수업 자료는 구글 클래스룸 그리고 대부분 가입을 하셨죠. 예, 등록을 하셨을 거라고 보여지고요. 또 LMS에도 제가 PDF 파일로 업로드를 합니다. 아까도 잠깐 과제들이 몇 번 이렇게 이제 눈에 띄었었을 텐데 비고사항에 과제는 구글 클래스룸 그리고 LMS에 파일로 이제 프린트한 거는 이제 받지 않으려고 해요. 종이를 절약하는 것도 예, 환경 실천하는 그런 일종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파일로 받게 되는데요. 구글 클래스룸, LMS에 동시에 제출해 주세요. 요거는 과거에 받아보니까는 저는 제출했는데 왜 제출이 안 된 걸로 돼 있어요? 라고 해서 예, 그런 부분이 있어가지고 이제는 두 군데 다 동시에 제출을 해주시면 제가 크로스 체킹하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그렇게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평가는 시험, 중간고사, 기말고사 그리고 출석과 과제를 예, 아울러서 그래서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출석에 민감한 학생들 중에 예, 사정상 결석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는 저한테 모바일 폰이나 혹은 카카오톡 단체방 또는 카톡 메시지, 문자 메시지, 이메일 통해서 연락 주시고요. 참고하겠습니다. 제 이메일은 학교 이메일 그리고 포탈은 제가 다음에 있는 한 메일을 씁니다. 예, 연락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제 연구실은 처음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학교 정문 들어오시면서 바로 오른쪽에 위치한 연주황색 벽돌로 되어 있는 3층짜리 건물에 뷰티관인데 310호입니다. 혹시 연구실 방문해서 상의할 그런 이제 상황이 있을 때는 방문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제 전화 그리고 모바일 폰 연락처 적어놨으니까 활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정도이고요. 그리고 제가 준비한 내용은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이상으로 오늘 첫 번째 시간 조금 길어졌는데요.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